유럽 최고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독일. 그 중심에 있는 샤리테 의과대학 학생들이 단 하루 만에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 병원의 환자 급식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독일 의대생 한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던 독일 학생들은 왜 한국 대학병원 급식실 앞에서 말문이 막혔을까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질병에 맞춘 개별 식단, 치료의 일부로 제공되는 영양관리,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놀라운 시스템. 지금부터 독일 명문 의대생들이 겪은 충격의 72시간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입니다.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죠. 샤리테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의과대학이에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만 절반 이상이 이곳 출신이니까요. 우리는 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교육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슈미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특별 공지를 하셨죠. 다음 달 한국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2주간 한국 병원 시스템을 체험하는 일정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마르쿠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 존스 홉킨스나 영국 옥스퍼드도 아니고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죠. 슈미트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네. 특히 병원 영양 관리 부분에서 말이야. 그 말에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웃었어요. 병원 영양 관리라니요. 독일이야말로 영양학의 본고장 아닌가요? 제 친구 소피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병원 급식이요? 김치 냄새 진동하겠네요. 다른 학생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매운 음식만 나올 것 같은데요. 환자들한테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준다니 비과학적이에요. 율리안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 독일 병원은 환자 개개인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제공하잖아요.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나 할까요? 저도 동의했어요. 독일 병원 급식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니까요. 비록 맛은 없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어요. 치료가 목적이지 미식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에마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한국 병원 급식 사진 봤는데 정말 별로네요. 우리처럼 개별 영양 처방 시스템도 없고 그냥 단체 급식 수준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미트 교수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네들 편견을 가지고 가면 안 되네.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한국 병원 급식은 독일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학생 라운지에 모였어요. 마르쿠스가 말했죠. 이번 연수는 시간 낭비야. 차라리 그 시간에 실습을 더하는 게 낫겠어. 소피도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율리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내가 독일 병원 급식 시스템 자료 준비할게. 한국 가서 비교해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에마가 거들었죠. 좋아. 우리 독일 의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에요. 건강보험 제도도 완벽하고 병원 시설도 최첨단이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특히 병원 급식 같은 세부 분야에서는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한국 병원 연수 간대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죠. 한국? 왜 거기를 보내?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한나, 그 시간에 차라리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실습을 더하는 게 낫지 않겠니? 부모님도 회의적이셨어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는 한국 연수 참가자 명단이 붙었어요. 20명이 선발됐는데 대부분 마지못해 지원한 학생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가서 확인하고 오자. 한국 병원 급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의 모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한국 연수 발표 다음 날 학교는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학장실로 항해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마르쿠스 아버지는 베를린에서 유명한 외과 전문의였어요. 학장님, 우리 아들이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합니까? 그 시간에 하버드 의대 단기 과정에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소피 어머니도 격하게 항의하셨대요. 제 딸이 샤리테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병원 급식이나 구경하러 보내려고 그렇게 공부시킨 게 아닙니다. 율리안의 부모님은 더 심했어요. 학교 이사회 이사였거든요. 이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당장 프로그램을 취소하십시오. 학생 단체 채팅방도 폭발했어요. 율리안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죠. 이거 진짜 가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하신대. 에마가 답했어요. 내 아빠도 화나셨어. 왜 하필 한국이냐고. 마르쿠스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겠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저도 채팅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었죠. 소피가 링크를 하나 올렸어요. 독일 BS 한국 의료 수준 비교 자료야. 봐봐,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앞서 있어. 클릭해서 본 자료에는 1인당 의료비 지출, 병상수, 의료기술 수준 등이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독일이 우위였죠. 율리안이 댓글을 달았어요. 역시 독일이 최고야. 한국은 아직 따라올 수준이 안 돼.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서 오히려 가르쳐줘야 할 판이네. 병원 급식? 우리 독일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인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지. 어차피 2주면 끝이잖아. 하지만 항의는 계속됐어요. 다음 날 슈미트 교수님이 특별 미팅을 소집하셨어요. 연수 참가 학생 20명 전원이 모였죠.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자네들 그리고 자네들 부모님들의 항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없어.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습니까? 우리 독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데요. 슈미트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자네들은 아직 모르네. 의료 선진국이라는 건 기술만으로 평가되지 않아.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소피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병원 급식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수술 기술이나 치료 방법이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자네들의 착각일세. 환자의 회복에 영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군. 율리안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독일 병원의 영양 관리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입니다. 칼로리 계산부터 영양소 배분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관리되죠.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과학적이긴 하지. 하지만 환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있나? 병실에 남겨진 식판들을 본 적 있나? 그 말에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독일 병원 실습 때 봤어요. 환자들이 병원 음식을 거의 남기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배웠어요. 맛이 목적이 아니라 영양이 목적이니까요. 에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다릅니까? 슈미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지난해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놀랐네. 환자들이 병원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더군.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 게다가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 무료라고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독일에서는 병원 식사비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환자가 따로 돈을 내야 하죠. 하루에 15유로 정도요. 그것도 외주 업체 음식이라 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마르쿠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무료인데 질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할 텐데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게. 자네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걸세. 미팅이 끝나고 우리는 복도에 모였어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율리안이 말했어요. 교수님이 뭐라 하셔도 난 안 믿어.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소피가 동조했어요. 맞아. 가서 확인하고 오자. 얼마나 형편없는지. 마르쿠스도 거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 남기자. 독일 시스템이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는 거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어요. 우리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만함을 가득 안은 채로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율리안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김치 냄새 날 줄 알았는데 의외네. 마르쿠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공항이 생각보다 크고 깔끔한데? 프랑크푸르트 공항만큼은 아니지만.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소피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기 봐, 자동 입국 심사대가 엄청 많아. 에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기술이 꽤 발달했네. 우리 민헨 공항보다 더 첨단인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현대화됐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율리안이 즉시 말했죠. 공항은 외국인들 보라고 잘 꾸며놓은 거야. 진짜 모습은 병원에서 보게 될 거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자 안내를 맡은 한국 의대생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 4학년 박지훈입니다. 앞으로 2주간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마르쿠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영어는 잘하네. 소피가 비꼬듯 답했어요. 그래도 의학 수준은 다르겠지.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율리안이 중얼거렸어요. 도시가 꽤 발전했네. 하지만 베를린만큼은 아니야. 에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부모님께 보내야겠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3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이 말했죠. 저기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이에요. 마르쿠스가 건물을 보며 말했어요. 규모가 엄청나네. 소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샤리테보다 큰 것 같은데. 버스에서 내리자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섰죠. 넓고 밝은 공간, 최신 시설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율리안이 인정하듯 말했어요. 시설은 좋네. 겉모습만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겉모습만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박지훈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한국 의대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병원 국제교류팀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독일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김 교수님이 일정표를 나눠주셨어요. 첫째 주는 각과 실습, 둘째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병원 영양관리 시스템도 볼 수 있나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내일 바로 영양과를 방문할 겁니다. 점심시간에 환자 급식도 직접 보실 거예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드디어 확인할 기회가 온 거죠. 소피가 속삭였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네. 한국 병원 급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율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 충전 잘해둬. 영상 찍어야 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박지훈이 병원 투어를 시켜줬어요. 최신 MRI 장비, 로봇 수술실, 첨단 중환자실. 에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장비가 정말 좋네요. 독일 못지않은데요.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답했죠. 우리 병원은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요. 마르쿠스가 질문했어요. 그럼 병원 음식은 어떤가요? 환자들 만족도가 높나요? 박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청 높아요. 우리 병원 급식은 정말 자랑할 만해요. 내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율리안이 비웃듯 말했죠.
우리 독일 병원도 영양 관리는 철저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계산된 시스템이죠.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시스템도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내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어요.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죠. 저녁은 한식당에서 먹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의외로 맛있네. 에마도 놀라며 말했죠. 생각보다 훨씬 나은데? 하지만 마르쿠스가 즉시 말했어요. 이건 식당 음식이니까 그런 거야. 병원 급식은 다를 거라고. 율리안도 동조했죠. 맞아. 병원은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 만들걸.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도 도시도 병원 시설도 모두 현대적이고 선진적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야, 아직 병원 급식을 보지 않았잖아.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내일 우리를 기다리는 충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서울대병원 영양과로 향했어요. 박지훈이 앞장서서 안내했죠. 오늘은 우리 병원의 영양관리 시스템을 보실 겁니다. 김영애 영양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마르쿠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드디어 확인할 시간이네. 영양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김영애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독일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게요. 벽면 스크린에 환자 식단 관리 프로그램이 떴어요. 율리안이 관심 있게 봤어요. 시스템이 꽤 체계적으로 보이는데요. 김 과장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질병과 상태에 맞춰 개별 식단을 제공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식,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저염식, 암 환자에게는 고단백식을 제공하죠. 소피가 물었어요. 그럼 메뉴가 몇 종류나 되나요? 김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기본 치료식만 30가지가 넘어요.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죽식도 단계별로 5가지,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특수식도 따로 있고요. 에마가 놀라며 말했어요. 30가지요? 매일 그렇게 많은 종류를 만드나요? 네, 매일입니다.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라 식단도 계속 바뀌거든요. 마르쿠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들이 따로 내야 하나요? 김 과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부 무료입니다. 입원비에 포함돼 있어요. 무료라고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독일에서는 하루 15유로씩 따로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율리안이 따지듯 물었어요. 무료인데 질을 유지할 수 있나요? 예산 제약이 있을 텐데요. 김 과장님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환자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예산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건강이에요. 잘 먹어야 빨리 회복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독일에서는 예산 절감이 항상 우선이었거든요. 김 과장님이 우리를 조리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깨끗하고 넓은 주방이 나타났어요. 조리사들이 흰 위생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소피가 놀라며 말했어요. 주방이 엄청 넓고 깨끗하네요. 에마도 감탄했어요. 위생 관리가 철저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당뇨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조리사가 설명했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현미밥에 채소 위주 반찬을 준비합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제공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연하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삼키기 힘든 환자분들을 위해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서 죽으로 만듭니다.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성이 대단하네. 율리안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11시 30분이네요. 환자분들 식사 배식 시간입니다. 직접 보러 가실까요? 우리는 긴장하며 따라갔어요.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었거든요. 병동 배식실에 도착했어요. 본 카트에서 음식이 나오고 있었죠. 한 환자의 식판을 봤어요.
현미밥, 된장국,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배추김치, 그리고 사과 한 쪽. 소피가 입을 벌렸어요. 저게 병원 식사예요? 에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반찬이 6가지나 돼. 다른 환자의 식판도 봤어요. 흰쌀밥, 미역국, 닭가슴살 스테이크, 브로콜리 샐러드, 당근 볶음, 요구르트.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병원 음식이야? 율리안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독일보다 훨씬 풍성한데. 김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저 환자분은 수술 후 회복 중이셔서 고단백 식단을 드리고 있어요.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로 비타민을 공급하죠. 간호사가 환자에게 식사를 드렸어요. 환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오늘 메뉴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환자가 병원 음식을 보고 웃다니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나요? 김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네,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90% 이상 나와요. 환자분들이 잘 드셔야 빨리 회복하니까요. 박지훈이 우리를 환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걸어 다니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세요. 식당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고 있었죠. 모두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고 드시더라고요. 한 환자가 우리를 보고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병원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밥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에마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병원 음식인데요? 환자가 웃으며 답했죠. 처음엔 저도 기대 안 했는데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드시거든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독일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음식을 절반 이상 남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맛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도 늘 들었고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르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율리안도 고개를 떨궜어요. 한국 병원 급식이 후진적이라고 했는데.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시스템이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님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환자식을 직접 드셔보세요. 맛을 알아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배식대에서 음식이 나왔죠.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제육볶음, 계란찜,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담긴 식판이었어요. 마르쿠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제육볶음을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 소피도 계란찜을 떠먹었어요. 부드럽고 정말 맛있네. 율리아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마셨어요. 이게 병원 음식이라고. 에마도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은데. 저도 한 입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영양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때 박지훈이 물었어요. 어때요? 독일 병원 음식과 비교하면요? 그 질문에 우리는 모두 멈췄어요.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마르쿠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독일은 좀 다릅니다. 박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어떻게 다른데요? 소피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우리는 환자가 병원 식사비를 따로 내야 해요. 한국 의대생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따로요? 입원비에 포함 안 돼요? 율리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루에 15유로씩 별도로 내야 합니다. 박지훈이 계산하더니 말했어요.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내요. 매일요? 에마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매일이요. 한국 학생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럼 돈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우리는 침묵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가 음식을 가져오거나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아니면 그냥 굶기도 하고요. 한국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굶는다고요? 마르쿠스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실습할 때 봤어요. 암 환자인데 돈이 없어서 이틀 동안 물만 마신 분도 있었어요.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죠. 그분 보호자가 울면서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뭐라도 좀 달라고. 하지만 병원 규정상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박지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율리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병원 음식은 외주업체에서 만들어요. 병원은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거죠. 환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업체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요. 에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맛도 별로예요. 차가운 샌드위치나 식은 파스타가 대부분이에요. 환자들이 거의 남기죠.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남긴 음식은 어떻게 해요? 마르쿠스가 대답했어요. 그냥 버려요. 매일 엄청난 양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김 과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가 잘 먹어야 회복이 빠른데 말이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배웠어요. 영양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비용 문제 때문에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독일이 의료 선진국 아닌가요? 왜 환자? 음식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율리안이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병원은 치료에만 집중하고 음식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업체에 맡기니까요. 환자보다 돈이 우선인 거죠.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환자 음식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영양사들이 매일 식단을 짜요. 에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이 좋은 거네요. 환자를 정말 생각하는 시스템이에요. 마르쿠스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정작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네요. 소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시스템이 진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독일도 기술은 훌륭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환자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율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시스템과 비용만 생각했지 정작 환자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독일에서 실습할 때 본 광경들이 떠올랐거든요. 식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 노인 환자, 돈이 없어서 굶는 암 환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스템에 녹아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데도 질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을 들였죠. 박지훈이 물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이 시스템을 소개할 거예요? 마르쿠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겼죠. 한국에 오기 전에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에마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오후 2시 박지훈이 우리를 병동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실제 환자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동의하신 분들만 방문할 겁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따라갔어요. 첫 번째 병실은 3인실이었어요. 60대 남성 환자가 누워 계셨죠. 박지훈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환자분. 독일에서 오신 의대생들이에요. 환자분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왔네요.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식판을 보는 순간 마르쿠스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저게 당뇨식이에요? 식판에는 현미밥, 두부 된장국, 고등어구이, 숙주나물, 호박볶음, 깍두기가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당뇨 환자분이라 현미밥과 저염 반찬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환자분이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죠.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환자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있어요. 처음엔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이게 제 몸에 맞는 맛이더라고요. 퇴원하면 집에서도 이렇게 먹으려고요. 율리안이 놀라며 물었어요. 병원 음식이 좋아서 집에서도 먹고 싶다고요?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표도 주셨어요. 퇴원 후에도 당뇨 관리할 수 있게요. 정말 감사하죠. 에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퇴원 후까지 관리해 주시는군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환자분들이 퇴원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셔야 하니까요. 영양 교육도 따로 해드립니다. 다음 병실로 이동했어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고 했죠. 연하곤란이 있어서 삼키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특별식을 가져왔어요. 모든 음식이 부드러운 죽 형태였어요. 쌀죽, 계란찜죽, 으깬 고구마, 갈은 과일까지요. 마르쿠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죽인데도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네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연하식 1단계예요. 할머니가 삼키기 편하도록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았지만 영양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모두 필요량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율리안이 감탄했어요. 정말 세심하네요. 할머니가 천천히 한 숟가락 드셨어요. 표정이 편안했어요. 보호자인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이 단계별로 식단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잘 드세요. 덕분에 회복도 빠르고요.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환자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세 번째 병실은 안병동이었어요. 40대 여성 환자가 항암 치료 중이셨어요.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입맛이 없고 구역질도 나서 식사가 정말 힘드세요.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환자분의 식판을 봤어요. 흰쌀밥, 북어국, 닭가슴살 샐러드, 단호박찜, 두부무침, 바나나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고단백 식단이에요. 항암 치료로 체력이 떨어지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닭가슴살과 두부, 북어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단호박과 바나나로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환자분이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힘들게요. 에마가 안타까워하며 봤어요. 환자분이 말했어요. 힘들지만 먹으려고 노력해요. 영양사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최대한 맞춰주시거든요. 오늘 닭가슴살 샐러드는 제가 요청한 거예요. 마르쿠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환자가 원하는 메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간호사가 답했어요. 물론이죠. 치료식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환자분 취향을 반영합니다. 잘 드셔야 치료 효과도 좋으니까요. 율리안이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정해진 메뉴만 주고 선택권이 없었어요. 마지막 병실은 소아병동이었어요. 8살 남자아이가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이었어요. 아이의 식판에는 흰쌀밥, 미역국, 돈가스, 브로콜리, 당근 볶음, 포도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가 신나게 돈가스를 먹고 있었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 밥이 맛있대요. 집에서는 편식하는데 여기서는 잘 먹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성장기라 영양이 정말 중요해요. 좋아하는 메뉴로 만들되 영양 균형을 맞춰요. 오늘 돈가스도 기름기를 최소화하고 고기는 국내산으로 준비했어요. 에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는군요. 병실 방문을 마치고 복도에 섰어요.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너무 많은 걸 느꼈거든요. 마르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환자들이 병원 음식을 거의 남겨요. 맛없다고 불평하고 보호자가 외부 음식을 사다 줘야 하죠.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환자들이 감사하다고 말해요. 병원 음식이 좋아서 퇴원 후에도 먹고 싶다고 하고요. 율리안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의료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죠.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가 환자 급식에 이렇게 신경 쓰는지요? 에마가 대답했어요.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걸 무시했다는 게요.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너무 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영희 영양과장님이 특별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한국 병원 급식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과장님이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1980년대 한국 병원 급식도 형편없었어요. 차가운 밥에 김치 하나가 전부였죠. 마르쿠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환자들의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아픈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회복이 늦어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정부와 병원이 함께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소피가 물었어요. 얼마나 투자했나요? 과장님이 답했어요. 지난 20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조리시설 현대화, 영양사 인력 확충, 식재료 품질 향상에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철학이 바뀐 거예요. 율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 중심 철학이군요.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병원 음식을 치료의 일부로 봐요. 약과 수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질도 타협하지 않아요. 에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환자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어요. 독일 부모님들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도 엄마 아빠께 연락했어요. 엄마, 한국 병원 급식 봤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병원 식판 사진을 보냈어요.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한나, 이게 정말 병원 음식이야?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네,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무료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독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니? 마르쿠스도 부모님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요. 여기서 진짜 의료가 뭔지 배우고 있어요. 율리안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굶으면 안 되잖아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박지훈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소피가 물었어요. 독일 병원도 변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도 30년 전엔 형편없었어요.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에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서 발표할 거예요. 샤리테 의대 전체 학생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알릴 거예요. 마르쿠스도 다짐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부탁할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 이사시니까 이사회에서 제안하시라고요. 율리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우리 보고서를 만들자. 한국 병원 급식 시스템 분석 보고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의료계에 배포하는 거야. 소피가 동의했어요. 좋아. 사진과 데이터를 모두 넣자. 독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말이야. 저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다. 한국은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다. 저녁에 우리는 한국 의대생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박지훈이 말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도 연락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마르쿠스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독일 의료계를 바꿔놓을 거예요. 에마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율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우리 정말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줘서요.
저도 박지훈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대병원 로비에 모였어요. 2주간의 연수가 끝나는 날이었죠. 김영애 과장님과 박지훈, 그리고 다른 한국 의대생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마르쿠스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 과장님이 우리에게 자료집을 건네주셨어요. 한국 병원 급식 매뉴얼이에요. 독일로 가져가서 참고하세요. 식단표, 조리법, 영양관리 시스템이 모두 들어있어요. 소피가 감격하며 받았어요. 이걸로 독일 병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율리안이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약속할게요. 6개월 후에 독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고 드릴게요. 에마도 다짐했어요. 저는 샤리테 의대 학생회장에게 이미 말했어요. 돌아가자마자 전체 학생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해낼 거예요. 독일 환자들도 한국 환자들처럼 병원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있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겼죠.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2주를 떠올렸어요. 처음 왔을 때의 오만함, 병원 급식을 봤을 때의 충격, 환자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독일 병원 이사회에 제안서를 낼 거야. 환자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만들자. 의대 교수님들께도 알려야 해. 열정이 가득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르쿠스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한국 병원 급식을 조롱하려고 했잖아. 정말 부끄럽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국에서 배운 걸 독일에 전하는 거야. 모두가 동의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율리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목을 뭐로 할까? 에마가 제안했어요. 한국 병원 급식에서 배운 진정한 의료의 의미는 어때?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부제는 환자 중심 영양관리 시스템 분석으로 하자. 12시간 비행 내내 우리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사진, 데이터, 인터뷰 내용을 모두 정리했죠. 독일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비교한 표도 만들었어요. 환자 만족도, 음식질, 비용, 영양관리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어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어요.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죠. 제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한나,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요. 병원 음식 하나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도 배워야 해요. 마르쿠스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표정이 달라졌구나. 뭔가 큰 걸 배워온 것 같네. 다음 날 우리는 슈미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보고서를 드렸죠. 교수님,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 보고서를 의대 전체에 공유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보고서를 읽으시더니 놀라셨어요. 정말 놀랍구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워왔네. 일주일 후 전체 학생 세미나가 열렸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저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을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르쿠스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 병원 환자식입니다. 무료로 제공되지만 질은 최고예요. 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율리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미나 후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돼? 우리도 도울게. 한국 시스템 자료 더 없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에마가 제게 말했어요.
한나, 우리가 해냈어. 씨앗을 뿌렸어. 저는 그날 밤 박지훈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500명 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한나. 여러분이 독일 의료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 환자를 대하는 진심, 평등한 의료. 이 모든 걸 독일에서 실현하겠다고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